마지막. 그래서 사실 이 강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하여간 이런 강의는 필요한 분이 들어야 돼요. 필요한 분이 듣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데 적용하시면 되니까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세 번째에 훨씬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이제 조현병에 관계된 네, 그러니까 아까 결국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조현병이라는 거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러죠. 그 프레니아가 이게 그리스 말로 이제 정신에서 나온 말이고요. 스키조가 나눠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체계와 감정 반응의 전반적인 장애로 인해 통합적인 정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만성 정신 장애. 그렇죠? 2010년까지는 정신 분열로 불렸다. 그래서 정신이 분열된다는 건 결국 통합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루닝의 오버 프루닝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통합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버 프루닝 된다고 해서 꼭 정신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포텐셜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 진단을 하는데 아까 본 그 미국에서 말한 이제 DSM-5 증상. 그러니까 DSM-5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얘가 그러면 정신병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그 아까 미국에서 한 그 DSM-5의 요 5가지 증상을 보시면 얘가 그냥 중2병인지 정신병인지 그러니까 중2병과 정신병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시죠? 첫째 보면은 일단 망상, 그렇죠? 여기 보세요.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 한 달 중 상당 기간 동안 각 증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 아까 말했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웃긴 거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공룡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책을 막 봐서 무슨 이제 뭐 화석을 막 발견하고 이런 책이 한참 내고 제가 또 집중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나. 근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밤이 막 됐는데 갑자기 한 아파트 옆을 이렇게 딱 이게 고개를 돌렸는데 뭔가 큰 물체가 딱 지나가는데 정말 시조새가 지나간다고 저는 믿었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정말 시조새가 어디서 그래서 막 쫓아가서 가니까 곧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어디 아파트 어딘가 숨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신경세포가 막 증가하기 때문에 망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공상이거든요. 망상이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이 있다고 꼭 조현병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환각, 아까 말한 것처럼 환각. 저도 그런 거를 너무 심취할 때는 그걸 또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이 뇌가 보는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각을 본다고 해서 꼭 조현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또 생각해봤는데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무슨 구슬 같은 게 계속 색깔 변화되는 구슬들이 제 눈앞에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무슨 구슬 같은 게. 모양을 계속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시각도 아까 이렇게 프루닝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간색 됐다, 노란색 됐다, 파란색 됐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뇌 성장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환각이라는 게 꼭 뭐 없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내가 들었던 뮤지션들이 다 실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제가 음악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들었는데,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단어들이 되게 생소해. 내가 못 들어본 말 같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와야 되는 빈번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와야 된 혹은 긴장, 이제 행동, 지금 행동. 그다음에 음성 증상, 감정적 증상, 무언증 혹은 무의욕증.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양성 증상이고, 요건 음성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지금 단지 중2병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요게 2개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느 날부터 말을 잘 못해요. 논리력이 너무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환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가지가 있는데 뭐라 했어요? 한 달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짧게는 어릴 때는 이 신경세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직업적 기능 부전. 장애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 직업, 대인관계, 개인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기능이 발견 전 수준보다 현저하게 저하된다. 결국 이제 자기가 속했던 어떤 그런 그룹에서 자꾸 적응을 하는 이제 기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증상 보면 양성 증상.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생각, 말, 행동,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음성 증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말했지만 이게 이제 감정적 증상. 감정이 너무 없는 무언증, 무욕증. 아까 말한 도파민 회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요 증상은 망상, 자신의 세상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강압, 피해망상이죠. 그렇죠?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것들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프루닝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제 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과대망상 같은 경우 자기가 뭔가 계속 대단하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허풍과 차이가 결국 그런 차이예요. 얼만큼 그게 잘렸냐의 차이. 관계망상 있고 애정망상.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세히 안 하지만 조종망상. 누가 나를 조절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종교망상. 근데 요걸 갖다가 결국은 이제 좀 뭐 이렇게 있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계속 존재하는 게 결국 가장 결정적인 팩터예요. 결국 이제 조현병의 가장 큰 팩터는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다른 존재는 결국 왜 생겼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거부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내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존재가 이제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제가 이제 여기다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서 제가 자세히 안 썼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국은 아주 엄격한 부부 그 다음에 정신병동이 있는 질환자 중에 70%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보수적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율법에 치우친 기독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결국은 이제 아이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정신 질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현병 말고 결국 그거보다 낮은 차원의 질병을, 정신적 질병을 계속 평생 이제 달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환각 있고 감각 수용기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이 없는데 뇌에서는 자극을 느끼는 상태. 환청, 환시, 환취, 환촉. 환촉 같은 것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긁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죠. 환미리. 그 다음에 이제 양성증상으로 와해된 언어와 행동. 그래서 얘기해보면 질이 열려. 결론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상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튜닝의 차이. 튜닝의 차이. 와이드는 보면 이제 이렇게 쓰레기. 그렇죠? 싸고, 옷을 막 많이 입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긴장성 운동행동.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속 정치. 작년에 우리 김영희 사님 소개해 주신 분 아들들 일본에 있을 때 어떤 한 동작을 하고 계속 하는 그게 긴장성 운동.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성 증상. 요즘은 이제 음성, 양성으로 안 나누고요. 이거 객관 다 그냥 각각 나요. 옛날에는 음성이 있고 양성이 나온 거였는데 요즘은 그냥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증상을 나요. 그래서 정상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 그래서 대인관계, 언어, 행동, 감정 등이 결여돼서 은둔, 집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음성 증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2월에 이제 모시려는 분이 그 으뜸 사람이 계신데 정말 그 일반 그냥 평신도 분인데 그 식당에 저기 학교 그런 식당에서 이제 그 주방을 하시고 그 아들이 고3 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오락에 빠지고 완전 정신분열이 됐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맨날 이제 뭐 자기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고. 근데 정말 10년 만에 작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신도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항상 저희가 그 집에 신방했을 때 항상 이상한 놈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정말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저기 항상 늦게까지 일하시고 뭐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왜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을 해드렸어요.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와서 나중에 가르치고 근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죠. 어쨌든 볼게요. 사회적 위축 대표적 음성 변화, 정서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표정 변화가 없으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스트레스, 새드, 만족할 때도 이래.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래. 화날 때도 이래. 놀랍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병.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기쁘다고 하고 뭔가 화났다고 하는데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으면 정신병. 대표적인 음성사 무언 없지. 말이 없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한다. 대화하기 어렵다. 말 많은 중생에게 무언은 이건 억지로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병으로 결국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욕증. 아까 말한 것처럼 도파민에 대한 이게 파괴돼서 그게 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해피가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해요.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결국 조현병의 원인은 그래서 생물학적 소인이 있고 심리학적 소인이 있고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유전적으로 드디어 놀랍게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제 생물학적 소인이 있어요. 그 생물학적. 근데 심리적 요인이 반드시 있고
환경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세요. 조현병의 유병률이 1%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였다면 50%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조현병이었다 그러면 반드시 50%의 확률이 일어나요. 양쪽 부모 모두 정신분열이면 40%.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건 뭘 말해주냐면 결국은 아까처럼 그 프루닝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사람은 레질런스가 있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만 역시 심리적인 거,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젊을 때 만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안 똑똑한 건 이것도 안 새겨요. 일단은 정신분열과 천재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아이가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한데 공통 특징이 뭐냐면 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근데 이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이걸 유병이라고 해서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 그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자기 환경이 잘 형성이 돼서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이제 정신병이 발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들 정신병이 발현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따. 결국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받았던 기대를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도파민의 그런 걸 조절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왕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미래 예측 가능한 그 시스템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붕괴됩니다. 자기가 형성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친한 교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쁨을 느꼈는데 왕따를 당하면서 그 보상 시스템이 친구랑 결국 잘 될 수 있는 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이 붕괴되면서 결국 아까 말했지만 프루닝이 되지만 누구나 다 정신병자 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현할 확률이 있지만 결국 실제 발현 요소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환경.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결국 차이는 거예요. 첫사랑은 다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하는데 이 유병률이 있는 아이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보상 시스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이 다 그래서 첫 번째 실현돼 있을 때 정신병이 다 일어나요. 두 번째가 다 첫 번째.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 그 리워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하여간 제가 만난 애들은 다 서울 외고랑 대원 외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난 애들도 하버드 유학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근데 다 똑같아. 하나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도파민 가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도파민이 아까 말했죠. 여기 이제 요 변연계 여기서 이제 나와서 기쁨을 주고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이게 이제 전뇌랑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은 뇌의 문제다. 그래서 경과및 치료 보면 병전기, 전구기, 진행기, 자주 이렇게 돼 있어서 좋은 상태, 푸어 시간이 지날수록 조현병은 경과가 어쨌든 안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쭉 지내요.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고 친구가 거의 없고 수동적이며 내향적, 의식이 많고
기이하며 감정이 되는 거예요. 초반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체 증상, 기능의 변화 및 결핍, 철학과 종교에 관심이 많아지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은 거의 요 단계까지 갔거든요. 저도 보면 요 단계까지 갔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목사로 만든 거죠. 저도 엄청 안 좋은 가정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그래서 아까 말한 저도 여러 번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해철에. 어느 날 갑자기 다 이상한 거예요. 다 내가 알았던 모든 게 정리가 안 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겪었었거든요. 이제 무의욕, 무정동, 사회적 철수. 이런 게 이렇게 진행. 그래서 이제 항정신성 약물의 효능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됐다가 그쵸? 뒤로 갈수록 이제 보면 근데 플라시보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발병 때 저용량의 약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발률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발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조현병의 증상이 있으면 약을 사실 복용을 해야 돼요. 약을 복용. 약을 복용하면은 근데 여태까지 문제가 뭐냐면 약에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매일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먹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재발되고 그래서 이제 심해져. 재발되면은 치료 확률은 더 떨어져요. 사회 적응 확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일단 일본에서 개발된 신약이 있고요. 그게 이제 D2에만 특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중에서 훨씬 효과가 좋아요. 물론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상자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럼 이제 그 부작용에 해당하는 약도 물론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어떤 약들이 나왔냐면 근육주사제들이 나왔어요. 근육주사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약효가 있는 거에다가 그 페리엑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근육주사라면은 근육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잘라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현병 환자들이 결국은 약 먹다가 중단돼서 더 심해지고 이게 반복돼서 완전히 이제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최근에 결과 보면은 450일까지 전혀 재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육주사를 맞으니까 1년에 4번은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챙겨 먹던 거를 이제 4개월에 한 번씩만 하니까 자기가 병자라는 이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약을 계속 먹을 때는 자기가 병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약 때문에 부작용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제 제일 문제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재발률이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클로로프라마진이 이게 50년대 최초로 나온 약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감소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의 치료 효과 보면 1, 2주에는 흥분, 초조, 불면 등이 감소하고 처음에 이제 이게 많이 생겨요. 행동, 정서, 사회 참여에 호전이 생기고 6주에서 2, 3개월 후에 환청, 왕상 등의 정신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요때 일주일을 보통 못 견딥니다. 그래서 먹다 결국 가요. 그래서 결국은 약을 먹지 말고 주사제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조현병을 했지만 어쨌든 2016년 논문을 통해서 폐행성 뇌질환들이 다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걸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연구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울증이 자살 위험도로 보면 이제 조현병보다 더 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아주 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신적 감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작이 그래서 미국에서 1위 약 소비가 위장약이고 그 다음에 2위가 프로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작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뭐 남편 막 괴롭히고 아이 막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혹은 부인 막 괴롭히지 말고 프로작을 하나 먹으면 해피해져요. 그 부작용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프로작의 특징은 또 그 체중을 빼줘. 프로작.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파는 게 다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사람이 웃긴 게 여학생들도 그걸 많이 먹거든요. 그 체중 뺀다고. 근데 너 우울증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먹어봐. 그럼 안 먹어요. 이게 사람의 정말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이어트 약에 있는 항정신성 약물들은 다 정신병에 갖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병이라는 거라 그러면 안 먹는데 살 뺀다고 먹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그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2008, 9년도에 엄청 논란이 됐단 거예요. 우리가 이 향정성 약물 써보니까 결국 이제 살 빠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결국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쓰기를 이제 허가 심사를 냈다고. 그러니까 많은 논란 끝에 결국 허가를 해줬어요. 왜 허가를 해줬냐면 그 성인 질병으로 사용되는 생활 불편함과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성인병으로. 그러니까 성인병은 결국 이제 체중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분들은 되게 타인이 아니거든요. 되게 말랐어요. 이제 미국에 살아보면 알아. 걔네들이 정말 아시고 성경에 아시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향정신성 약을 먹는 게 낫다. 그게 최종 결론이. 그래서 거기서 물론 불면증도 있고 모두 있지만 그러나 뭐 차라리 그 사람이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성인 당뇨나 이런 거를 이거 대신에 그거를 취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하면 이제 향정신성 약물들이 돌아다녀. 그렇게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 근데 야 너 기분 안 좋으니까 한 달만 먹어. 그럼 기분 좋아져. 그 프로작이 그래서 해피더라고요. 그럼 인간이 정말 얼마나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그래서 정신질환이 그냥 일반적인 병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뭐 흠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뭐 CEO들은 다 만나거든요. 주기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신병원만 간다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울증은 그냥 그 정신이 걸리는 감기다. 그래서 그냥 프로작을 먹으면 그냥 낫는다. 여기서 소비량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한 이거냐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때 1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은 실수할. 그러니까 복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DSM 증상이 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은 7, 80%는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치료법은 비효과가 됩니다. 약물은 생물학적 취약성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증상은 계속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은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끊어도 금단해요. 중요한 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이상 산다고 해서 끊을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하다 끊으면 즉시 재발하기가 보통 1, 3개월 후에 재발해요. 그래서 재발이 반복될수록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 길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끊었을 때는 47일 때 하지만
세 번째 끊었다 다시 먹으면 이제 훨씬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근육 긴장 이상, 뭐 파킨슨 증상 같은 거. 근데 파킨슨 병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 때문에 잠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칸칸이 쓰러지고 입이 너무 말라요. 흔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졸려요, 뭐 집중이 안 돼요. 그게 다 초반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주사제를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살이 찌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왜 약을 먹자냐? 나는 환자가 아니야. 병실의 부재, 사회적 낙인 이제 다 났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되게 가볍게 봐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 필요한 약을 골라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돼요. 재발의 조기 진단.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의심이 증가한다. 집중이 떨어진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낸다. 외모에 무신경해진다. 멍하거나 우울해진다. 친구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한다. 식욕이 감퇴하고 식사 패턴이 변한다. 가족들과 대화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예, 재발 조기. 그래서 처음 발병했을 때와 할 때와 비슷한 증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정신과 외래 전문에 방문하고 병이 심하게 악하게 되기 전에 적절한 기입을 하고, 그렇죠? 이런.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이제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분별 기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평생 관심을 가진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해왔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실 정리가 돼요.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고 저 역시 똑같아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일단 그 광인의 예처럼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초인적인 힘.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거는 빙의 된 거, 그거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귀신처럼 알아맞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엄청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정신병자들은 누가 얘기는 해주는데 다 쓸모없는 얘기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얘가 귀신에 대한 것인가 정신병에 대한 거는 그 상대랑 얘기했을 때 그 상대가 얘기해 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면 그리고 논리가 없는 거면 그냥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귀신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귀신 들림을 넘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인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싫어요. 귀신, 아예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면 뭘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엄청 유익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싫어요. 저 사람 너가 저렇게 하지? 아니야, 달라. 정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당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판사 부인을 제가 한 달 동안 해준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자기가 정신병이고 또 자기가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미혹된 영이었죠. 그것까지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은 꼭 이제 보통 꼭 그 영이 아니라 보통 그런 미혹의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활성화되는 시간 새벽 1시부터. 새벽 1시. 그래서 한 12시부터는 생생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 듣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여간 밤새 해. 보통 그게 특징이에요. 그 미혹되는 영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뭘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미혹 개혁 같은 경우 꾸준하게 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주 보통 종교를 그래서 만들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 밤이 되면 무조건 자라. 그 영하고 얘기하지 말고 자라. 근데 한 3일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새벽 기도 때 이제 확인해 줬거든요. 한 3, 4일 지나더니 결국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못 살아요. 뭐냐면 이분은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둘 낳는데 하필 또 아이가 이제 둘 다가 오티즘이에요. 자폐. 오티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인생 너무 힘든 거죠. 인생이. 힘든 상황에서 결국은 자기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정신질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어느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뉴욕에 들어와서 얘기해 줘.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만나기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니까 가서 기도도 해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이제 쭉 보면은 다르죠. 정상하고 다르죠. 근데 뭔가 사람에 대한 건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여자분은 남편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실은 밤 12시만 되면 그때가 사실은 이분은 자기가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한테 위로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결국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냐면 진짜 귀신이나 지옥의 영은 뭔가 이상한 유익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있어. 그 사람한테. 어쨌든 기존의 사람들이 해주지 못하는 유익이 있어요. 응? 그게 뭐 점을 치든 뭐 하든 응? 우리가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왜 신앙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뭐 아무도 그 사람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으로 있는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쓸모없는 행동만 계속. 그리고 자기가 더 하기도 싫어. 근데 뭐가 시키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야.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뭔가를 계속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객관적인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병이에요. 그건 그냥 병.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에서는 당연히 약의 효과가 없어요. 약 먹어봤자 소용없어. 그거는 소용없고. 근데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호전이 돼. 정신병 했어. 병인가 병. 그 다음에 몸 안에 다른 인격의 존재 유무를 인식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정신병자도 다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빙의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말도 하고 어떤 행동도 나타나요.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근데 정신병은 절대로 빙의 현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기 육체에 어떤 다른 말이나 이런 거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병의 증상 어느 날 갑자기 생겨요. 치료도 갑자기 해요. 그래서 정신병이나 빙이나 귀신 들림은 그냥 교회에 딱 왔어요. 그 다음에 혹은 새벽기도 일주일 같이 해. 그래서 나아지면 귀신. 그거는 나갔기 때문에. 근데 뭐 한 달 했는데도 아니다? 그건 병이에요. 그건 그냥 병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악화되고 서서히 호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현병 환자를 돕는 영적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먼저인가 귀신이 먼저인가. 사람들이 매우 헷갈려요.
이거는 이제 조현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해보면, 일반적인 경험 중에서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육체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보여줄 때가 많죠. 은사자들은 이제 그런 거 금방 아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귀신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모든 스타팅 포인트는 우리가 병이 시작되면 그러면 우리는 육체가 결국 약해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냥 귀신이 따라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육체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정신병이라는 것도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신이라는 건 근데 정상인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더 안 좋은 일을 하죠. 중독도 시키고, 또 욕심도 더 가지게 하고, 더 나쁜 일 많이 하죠.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꼭 그것만 어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현병과 자유의지. 이제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보면, 다른 병은 귀신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아주 죽을 병 아니면 사실 귀신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그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냐를 알 때는, 이제, 내가 내 삶에 완전히 파탄날 병인가. 그러면 이제 귀신에 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제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건 내가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조현병은 항상 보면 항상 귀신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은사 가질 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기도는 항상 귀신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가 와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귀신이 있다가 쫓겨났는데 집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졌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더 다른 귀신 7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이 없다는 거는 결국 자기 주체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비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없기 때문에 다 귀신이 들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른 병하고 자꾸 은사자들도 구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단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더 빨리 들어오는 것 뿐이고. 그러나 그냥 보통 질병도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병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단지 이게 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영적인 거랑 이제 이렇게 헷갈려게 보이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현병 환자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푸코가 또 그런 정신병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장황한 또 책을 썼잖아요. 그게 보면 결국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할 때 제 경험에 아까 그 여자분 얘기해 줬지만 사실 조현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와해된 생각 가운데에서 그냥 삶을 그냥 누려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제가 도와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가정이 붕괴돼서 보통 이제 여자 혼자 살거나 남자 혼자 살거나 하니까 아무도 자기랑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병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쓰레기를 엄청 쌓아두잖아요. 우리에 보기에는 그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모아둬서 그나마 도파민이 나와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비정상인 거를 너무 특이하게 바라보지 말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약 치료를 잘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약 먹고 다른 병원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선 일반 병을 생각하고 그냥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역할 보면, 그러면 이제 종교는 뭘 해야 되냐. 조현병은 근대에 종교의 영역에서 심리학적 영역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종교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불안함을 갖거든요. 뭔가 내가 너무나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UFO 하면은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종교라는 거는 결국 이성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불안감을 결국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그거 뭔지 모른다.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거를 하나님이 너를 악한 영역부터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결국은 정신병은 과학이 도저히 이 뇌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종교에서 그거를 다뤄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대에 종교 영역에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갔거든요. 심리학의 영역. 그러니까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도대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나를 결국 알게 돼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뇌과학을 진행시키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다 심리학 때문에. 심리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연구해봐야겠다 해서 뇌과학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심리학을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예가 있을까요? 이렇게 심리학이 발달했는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프로이드가 한 명의 정신분열증 환자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계란을 생각합니다. 계란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계란이 있어야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없으면 병아리가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마치 계란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고 뭘 해야 되고 쭉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뇌과학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닭이에요. 계란, 그 병아리가 돼요. 근데 병아리가 되면 심리학은 어때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뇌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은 더 이상 조현병 환자들에게 관여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니네들 백날 돈 받고 산다 하시는데 한 명도 고친 적이 없어요. 결국 다 우리가 주는 약으로 니네가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는 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심리학적 영역에서 과학적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사실 이 종교로 뭔가 이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한 영적인 현상 빼고는 우리 그냥 조현병은 그냥 병이에요. 병. 일반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병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교회는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젊은 세대를 젊을 때 결국은 이 병이 발병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병 든 사람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병 들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레질런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상담해요. 그러니까 부모랑 상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분들과 상담하죠. 이러한 분위기를 교회가 제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조현병 가족을 질병 있는 가족으로 쉽게 생각해요. 특별한 가족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암 환자 가족처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을 특이하게 보지 말고 병이 완치될 때까지 저 삶이 저들에게 최선의 어떤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거죠. 특이하게 보지 말고. 네, 여기까지 할 것까지.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혹시 있으시죠? 처음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네.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네. 그 이유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호르몬의 차이죠. 남자 여자의 호르몬의 차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국은 이제 안정감과 교제를 통한 만족을 많이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대화들. 이게 이제 여자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주사가 보편화돼 있나요? 아무 병원에서 가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와서 그 효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상이 확실하면은 주사를 맞는 게 결국 훨씬 낫죠. 그 권선이 그 아들을 고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약물 치료도 같이 했나요? 약물 치료도 같이 아까 기도를 많이 해주고 권사님이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빠뜨렸죠. 그 부분.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이 그걸 하는데 결국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에요. 일반적인 질병. 일반적인 질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은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나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만약에 과학적인 기전이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사실 다른 질병들도 다 과학적 기전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초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들에서처럼 그분도 그 아이도 당연히 약 안 먹죠. 약 먹다가 당연히 안 먹죠. 정말 그 기도하면은 무슨 이런 고릴라 같은 거 뭐 진짜 이상한 애들이 앉아 있고 머리에는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막 차 있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약도 먹다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치료,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현병은 기도해서 안 낫냐?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일반 병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 이거는 뭐 약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그처럼 이제 분자 기작들이 밝혀져 있고 거기에 대항한 결국 이제 회사들도 생기고 약물 개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 내로 조현병은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다른 존재를 느낀다 하는 게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는 나의 존재 말고 나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인지 타인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인지 진짜 다른 존재는 진짜 제3자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제3자. 아예 다른 거. 그렇죠. 그걸 느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태도도 바뀌고 실제로는 눈빛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감정 변화가 없어요. 조현병은. 근데 이제 이상한 그게 자기를 딱 사로잡을 때는 그때는 많은 것들이 확 변해서 다른 사람도 좀 느낄 수 있어. 그것도 있네. 그것보다도 다른 존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존재라는 게 나를 다른 존재, 내가 원래 이해해야 되는 내 존재라고 다르게 나를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존재인지 타인이 또 내가 교절시켜서 이해한다는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아예 그 뷰티풀 마인드 그걸 보시면 제가 꼭 이거 치료할 때 함께 처음 보는 뷰티풀 마인드 꼭 보거든요. 그러니까 뷰티풀 마인드 보면은 딱 그거예요. 그냥 다른 존재가 항상 있어요. 자기 삶에. 그래서 존 내시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은 대학 시절 때 그게 발병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학교도 같이 입학했어요.
그리고 걔도 기숙사에 살고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 그 정도로 가상적인데 실제 존재처럼. 이해를 다른 존재라는 건 아예 자체가 그쵸. 근데도 그게 착각, 환상. 그 정도까지. 네, 지금. 아까 귀신 들림과 정신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저희는 살아있는 귀신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귀신이 여기도 많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은 뭐냐면, 귀신이 얼마만큼 우리가 사는데 존재하느냐가 좀 궁금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신적인 체질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얼마나 강하냐 허약하냐, 태어나는 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육체적인 성장 말고 정신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교육이 얼마나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결국 정신 건강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육체적인 한계는 우리가 뭐 끽해야 100년은 못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육으로 봤을 때 혼의 나이는 과연 얼마만큼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영은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마비가 되든 표정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상당히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생명을 움직이는 자체가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귀신에 대한 상황 인식이 일단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교육 시스템이 과연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지금 되어 있는 현황인지. 네. 그래서 이제 뒤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이제야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대거든요. 이제 하나씩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선진국처럼 결국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 수준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현 시점 우리나라는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과는 완전히 아직은 거리가 있는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제도는 제가 생각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선진국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가 결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영향을 받아요. 그 생각이 영향을 받으면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뇌의 변연계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요. 다시 말해서 파충류는 변연계가 없어요. 파충류는 변연계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변연계랑 전두엽이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감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파충류는 표정이 없어요. 감정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나 개구리나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도 실은 육체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육체에 어떤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럼 영이 그러면 작용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체에 지금 너무나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삼손이 대표적으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실은 성경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우울증은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그 사람 최진실도 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죽잖아요. 그럼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병들어 죽은 거지. 병들어서 결정한 거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죽는 게 내 결정을 죽는 게 아니지. 병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해서 꼭 지옥 가냐.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요즘 영어유기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지만, 영이라는 거는 영 자체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영이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영적 영향을 줘요, 당연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조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엄마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영은 영적인 능력을 미쳐요. 그러나 영은 결국은 이제 천국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부활이고. 그런데 귀신은 뭐냐 하면,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결국은 이 하늘과 이 땅이 결국 지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머물게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결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영이 기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기형으로. 그래서 귀머거리 든 그 귀신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갔더니 귀머거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니까 정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클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원래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 인식하기 때문에. 원래. 근데 자기가 육체에 있을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양육하는 건 혼이에요. 그래서 혼이 계속 이 땅에서 결국은 그 장애를 가지고 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이 육체를 벗었는데도 그 혼의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귀머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서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영은 자기의 육체적 상태가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자기가 원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가 정상적으로 밖에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아주 미숙아들은 플로라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어쨌든 그 용액이 있어요. 용액인데 그게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주는 카본에 그 플로라이드가 붙은 하여간 그 화합을 있어요. 그 용액에 넣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5개월 돼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계속 거기서 키우고 산소를 계속 공급.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되면 죽는 거죠. 그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늘에서 나야 우리가 정확하게 엄마한테서 낳은 것처럼 나는 거고 이 땅에서 나면은 이것은 결국은 정상으로 난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용액 가운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영은 결국은 왜곡된 상태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이 땅은 어땠어요? 여기는 영은 부속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과 오직 하늘과 인간의 육체와 예수님 말씀 보면은 무저갱밖에 없어요. 영이 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한테 들어가더라. 그게 이제 비밀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군대 귀신에서 보면은 결국 무저갱으로 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한테 보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국 그래서 불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회를 가리킨다는 게
매우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윤회는 뭐냐 하면 다시 육체로 사람은 죽으면 사람한테 다 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겠어요? 이 공간은 귀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석가의 가르침은 되게 정직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영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바로 이제 귀신들이 머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다 무적행으로 가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천사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실은 성도들이 보이는 날, 이게 모이는 날. 근데 이제 꼭 귀신들은 그럴 때 밖에 있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지금 혼란스러운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실 영이 들어가서 됐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행해져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무조건에 가든지 혹은 가든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그 영들이 다시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귀신처럼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인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뭐 계속 이제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저의 견해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쭉 평생 경험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불교 그걸 했고, 그리고 원래 다른 영의 세계를 먼저 다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다는 걸 아는 거지만, 교회에서 계속 경험하고 영적 세계에 경험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서밖에 못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정통 교회의 원래 교부들이나 마틴 루터의 그 가르침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믿고 죽었다. 그럼 수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성경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부활해서 이제 그 하늘에서 결국 태어나게 돼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 곧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칼빈이즘의 영향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래 루터나 그전 교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그걸 갖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논리로 하면은 여기 이 세상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지옥 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심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러니까 캘비니즘으로는 이런 영적 현상들이 설명이 안 돼요. 태초에 그 존재했던 사탄 무리들만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작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사실은 교회에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완벽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모든 게 깔끔해요. 근데 진짜 정죄를 잘해요. 미혹된 사람. 미혹의 영. 귀신은 보통 지저분해요. 집에 가면 다 지저분해요. 그건 이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달라요. 저는 그 팬처럼이 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운명의 자아의 속삭임이 헷갈리는 상황이 있는 정신병이다라는데 사실은 구별,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미혹의 영이 사실 속삭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저희 장모님 이제 그 친구분이신데 교회도 하셨고 남자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교회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교만해요. 여자분인데 엄청.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많이 하긴 엄청 많이 해요. 평생 이제 말씀만 가지고 이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은 이제 작년에 이제 유방암을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했어요.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손 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빌라 같은데 작은 데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신데 다 썩었어. 가슴이 다 썩었어. 1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가서 기도하고 닦아주고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미혹됐죠. 사실은. 미혹됐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복음과 율법은 엄청나게 달라요. 복음과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은사자 모임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건 다 영적인 현상이지 진리가 아니다. 비유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게 저도 은사를 쓰고 하지만 이건 다 비유다.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해줘도 결국 모든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결국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생명을 주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만약에 내가 돕고 하는데 만약에 분란을 끼치고 파괴하고 이렇게 되면 미혹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혹의 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좀 반복적인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자꾸 주장해요. 그 전에는 그냥 딱 네가 왜 그러니? 예를 들어서 너 동희야 너 그렇게 하면 뭐 잘못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혹의 영이 등장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되게 강압적으로. 이게 이제 미혹의 영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도 이제 천사기 때문에. 미혹의 영도 천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율법적이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란을 받는 거예요. 죄로 분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으로 분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의 영. 그리고 이제 귀신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의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대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저분한 것, 혹은 죄를 짓거나 쉽게 말해서 천사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타락을 해도 아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대규모 타락, 뭐 이단을 만들고 이렇게 되고요. 귀신들은 죄를 지었어요. 뭐 싸움을 한다, 술을 더 먹는다, 뭐 폭행을 한다, 뭐 야동을 많이 한다, 뭐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하면은 그건 이제 죽을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근데 관심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관점에서는 미혹된 영과 귀신과 성령이 혼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혼자하지. 그것을 어떻게 뽑아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 말씀과 그리고 하고 또 이제 상담 이런 걸 아는 사람과 상담하는. 하나만 더. 네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상당히 영도 기형적이다. 네. 말씀하시더라고. 상당히 정상과 비정상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질서가 정상적이면 순리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놨는데 정상적으로 일단 가동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결국 직관이라는, 예를 들어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저희가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투이션에서 인네이트 받는 그 직관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다 했을 때 그게 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신을 집중해서 정상과 비정상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는 어떤 느낌과 어떤 정상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병에 대한 부분은 그게 비정상인 상태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만들어놓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믿음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 정상적인 부분을 그게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 내가 이제 믿음이라는 거하고 또 음성을 듣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인투이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관성.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한 건 맞는데, 결국 인간의 범죄가 결국 곧바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환경들을 야기시키고, 결국 사람은 그거를 배우고 문화를 결국 배우고, 그래서 더 왜곡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정상과 비정상을 결국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현병에 대해 저희가 또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또 어떻게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간에 아버지 당신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